여러분,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5년 동안 제 가슴속에 꽁꽁 숨겨뒀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에 관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아들 하나 못 낳냐? 그 한마디가 제 인생 35년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2세 김미숙이에요. 요즘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자꾸만 35년 전 그날 그 병실이 떠올라서요. 둘째 딸 은지를 낳았을 때 저는 27이었어요. 첫째 딸 은희를 낳고 3년 만에 다시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매일 아들이라며 확신하셨죠. 이번엔 틀림없이 아들이야. 내가 꿈에 용을 봤어. 태몽이 범이었다며? 그럼 아들이지. 출산 당일 저는 진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또 딸이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실망과 분노가 섞인 그 목소리를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건강한 딸입니다. 축하드려요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나가시던 그 뒷모습을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어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날 갓 낳은 딸을 가슴에 안고 혼자 울었어요. 미안해, 은지야. 내가 딸로 태어나서 엄마가 미안해.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아들도 아닌데 무슨 돈 낭비야.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어. 친정엄마가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산후조리 도와주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첫째 은이 낳았을 때는 달랐거든요. 그때도 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첫째니까 괜찮아.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라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둘째도 딸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시댁의 실패작. 은지가 100일 되던 날 작은 상만 차려놓고 사진 몇 장 찍었어요. 시댁 어른들은 아무도 오시지 않았어요. 딸 100일에 무슨 잔치냐? 은희 100일 때는 온 동네 친척들이 다 모였었는데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하나 더 낳자.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셋째는 임신이 안 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은지 낳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자궁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임신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던 게 기억나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를 거의 말도 안 걸으셨어요. 아들 못 낳는 며느리. 그게 제 새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 딸들이 자라고 이제 은희는 35, 은지는 32이 됐어요. 두 딸 모두 결혼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은희는 회사에 다니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은지는 교사로 일하면서 딸을 낳았고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시댁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난 추석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시동생 내외가 왔어요. 시동생은 아들 둘을 두었죠. 제사 준비하면서 시누이가 말했어요. 언니, 큰 조카는 제사 배울 생각 있어요? 제 딸 은희를 말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배워야죠. 저희 딸이 앞으로 우리 집 제사 지낼 건데요. 시누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에이, 딸이 무슨 제사를. 나중에 시동생 아들들이 지내겠죠.
그 말을 들은 은희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이모, 저도 아버지 제사 지낼 자격 있어요. 제가 딸이라고 해서 제사 못 지낸다는 법 있나요? 아이고, 요즘 애들은 참 전통이라는 게 있잖니. 은희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이 집 손녀인데 왜 오빠들만 제사 지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참는 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2세 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3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지? 딸을 낳은 게 정말 잘못인가? 내 딸들은 왜 차별받아야 하지? 시어머니 칠순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엄마 칠순이니까 크게 하고 싶대. 호텔에서 하자고 하시는데. 알았어요. 준비 많이 해야겠네요. 응,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딸들은 그날 안 와도 된대. 뭐라고요? 친척들이 많이 오는데 아들도 없이 딸만 데리고 오면 좀 그렇다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신 어머니 칠순인데 손녀들이 왜 못 와요? 에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체면상. 체면? 무슨 체면이요? 남편은 말을 흐렸어요. 그리고 결국 말했죠. 여보, 알잖아. 우리 친척들이 좀 보수적이잖아.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들에게는 전화했어요. 은희야, 할머니 칠순 꼭 와야 해. 엄마, 할머니가 오지 말래요. 아빠가 전화했어요. 그래도 와.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와.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가봤자 할머니가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은희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도 가야지. 할머니인데. 칠순잔치 당일. 호텔 연회장은 꽃으로 가득했어요. 시댁 친척들이 100명도 넘게 왔더라고요. 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딸들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주단 위에 앉아서 웃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왜 왔어?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칠순 선물 준비했어요. 됐어. 그냥 가봐. 딸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얼른 딸들을 데리고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어요. 큰아버님이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형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손자는 안 보이네요? 손자는 없어요. 어머, 그럼 제사는 누가 지내요? 시동생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제가 있잖아요, 큰아버님. 형님 제사는 제 아들들이 지낼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나마 다행이네. 요즘 아들 없는 집안이 많아서 걱정이야. 아들 없는 집안. 그 말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옆에 앉은 은희와 은지가 손을 꼭 쥐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 음식이 나왔어요. 시댁 친척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수가 그동안 고생 많았겠어. 아들 못 낳아서 속상하지? 별 말씀을요. 에이, 속상하긴. 나도 옛날에 딸만 셋 낳았다가 네 번째에 아들 낳았거든.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너도 양자라도 드리지 그래? 요즘은 양자 드리는 집도 많던데. 그래야 제사도 지내고. 은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저희가 제사 지내면 안 되나요? 저희도 이 집 자식인데요.
아이고, 딸이 무슨 제사를 지내. 그건 전통이 아니야. 무슨 전통이요? 요즘은 딸도 제사 지내요. 법으로도 인정하고요. 그래도 그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저는 할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하는지, 왜 사촌 오빠들만 예뻐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딸이라서 그런 거였죠?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나가. 지금 당장 나가. 할머니, 나가라고 했어. 남편이 얼른 은희를 잡았어요. 은희야, 그만해. 할머니 칠순인데. 아빠는요? 아빠는 왜 저희 편을 안 들어주세요? 저희가 정말 이 집 자식 맞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딸들이 울면서 나가는 걸 그냥 지켜만 봤어요. 집에 돌아온 후 은희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도 저희가 딸이라서 부끄러워요? 아니야, 은희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할머니가 저렇게 우리를 무시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35년 동안 참는 것만 배웠으니까요. 싸우는 법은 몰랐으니까요. 은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전 엄마가 더 속상해요. 35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27세에 딸을 낳고 35년 동안 아들 못 낳은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저는 정말 잘못한 걸까요? 딸을 낳은 게 죄일까요? 칠순잔치 이후로 시어머니와 저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뇌졸중이에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중환자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는요?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많이 약하셔. 제가 간병할게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여보,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인데.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몸의 왼쪽이 마비되어서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식사도 떠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내고 몸도 닦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됐어. 시동생 며느리 부를 테니까 나가봐.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간병 3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보자기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작은 아기 옷들이 나왔어요. 남자 아기 옷이었어요. 새 것처럼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손자 옷이야. 손자요? 손자가 어디?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입힐 옷이었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5년 동안 이걸 보관하신 거예요? 어머니, 왜요? 왜 이렇게까지 아들을 원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너는 몰라. 아들 못 낳은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날 밤 저는 35년 전 그 병실이 떠올랐어요. 둘째 딸 은지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던 그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와서 저를 돌봐주셨죠.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면서 말했어요. 미수가, 내 시어머니는 왜 안 오시냐? 딸이라서요, 엄마. 뭐? 시어머니가 제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 화나셨대요.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건데. 엄마, 괜찮아요. 제가 참으면 돼요. 미수가,
엄마, 전 괜찮아요. 은이랑 은지만 건강하면 돼요. 친정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좋은 시집을 못 보내줘서 산후조리 2주째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산후조리 다 됐지? 이제 집으로 와. 네, 어머니. 아, 그리고 말이야. 네, 이제 셋째 생각해봐. 아들 낳을 때까지.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은지를 낳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 곳곳이 아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건강은 관심 없으셨어요. 오직 손자만 원하셨어요. 한 달 후 산부인과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환자분, 자궁 상태가 좋지 않네요. 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상태로는 추가 임신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더 이상 아기 못 가질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그럼 아들은? 미안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와 거의 말을 안 하셨어요. 병실에서 그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손에는 30년 동안 보관된 아기 옷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저도 엄마예요. 제 딸들도 소중한 제 자식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알아. 그런데 왜 제 딸들을 이렇게 차별하세요? 왜 손자만 원하세요? 어머니, 답해주세요. 제가 35년 동안 궁금했어요. 시어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성차별의 악순환 속에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해. 내 딸들은 이렇게 살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35년 만에 처음으로 간병 일주일째 되던 날 옆 병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뛰어들어가고 조금 후 한 여자가 울면서 나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 시어머니가 딸만 셋 낳았다고 화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요. 네, 저도 딸만 둘이에요. 35년 전에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35년 동안 이렇게 사신 거예요? 네. 여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이제 5년 됐는데 벌써 지쳐요. 35년은 어떻게? 저는 그 여자를 복도 벤치로 데리고 가서 앉았어요. 그 여자 이름은 박지연 35이었어요. 저는 딸을 셋 낳았어요. 큰딸이 5살, 둘째가 3살, 막내가 돌이에요. 그렇게 연이어서, 네, 시어머니가 아들 낳으라고. 셋째 임신했을 때는 양수 검사까지 했어요. 딸인 걸 알았을 때 시어머니가 지우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낙태하라고요. 하지만 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뱃속에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지연 씨가 흐느꼈어요. 셋째 낳고 산후조리하는데 시어머니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딸 또 낳았냐며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가 너무 익숙했어요. 35년 전 제 이야기와 똑같았으니까요.
그래서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제가 간병하고 있어요. 남편은 바쁘다고 안 와요. 그런데 아까 시어머니가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넌 왜 왔냐? 아들도 못 낳은 것이라고. 저는 지연 씨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선생님, 전 어떻게 해야 해요? 35년을 이렇게 사셨다는데. 저는 5년도 버티기 힘들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진심을 말했어요. 안 참아도 돼요. 네. 35년 동안 참았던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안 참아도 돼요.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하지만 딸을 낳은 건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 유전자가 결정하는 건데 왜 우리만 잘못했어요? 지연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전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도요. 35년 동안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연 씨와 저는 매일 복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저 어제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제 딸들도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화내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처음으로 제 말을 했어요. 참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선생님도 하세요. 35년이나 참으셨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참지 말아야 해요. 그날 저녁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 문병 가도 돼요? 할머니가 너희 오는 거 안 좋아하실 텐데. 엄마, 그래도 할머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은지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알았어, 와. 다음 날 은지가 병원에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왜 왔어? 문병 왔어요. 엄마 혼자 간병하시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됐어, 가봐. 은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은지도 어머니 손녀예요. 왜 이렇게 대하세요? 딸이라고 손녀가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35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대든 거니까요. 은지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은지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딸 편에 섰어요. 35년 만에. 병실을 나와서 은지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그동안. 아니에요, 엄마. 오늘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은지가 울먹였어요. 엄마, 저도 말할게요. 이제 할머니한테 차별받지 않을래요. 엄마도 그러세요. 그래, 그럴게. 복도 벤치에서 지연 씨가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그날 저녁 은희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은지한테 들었어요. 할머니한테 말씀하셨다며요? 응. 엄마 잘하셨어요. 전 엄마가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요. 은희야,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너희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이제라도 하시면 되죠.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딸들이 제 편이었고 저도 딸들 편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셨어요. 말씀도 할 수 있게 되시고 오른팔도 조금씩 움직이게 되셨어요. 어느 날 저녁 간병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셨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미수가. 네.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으니까요. 어머니,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딸만 낳았다고 너를 평생 괴롭혔잖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사실은 나도 딸만 둘 낳았어. 네, 너희 남편하고 시동생 둘 다 딸이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아들인데. 그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23세 첫째를 낳았어. 딸이었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몰라. 아들 하나 못 낳냐며 매일 구박했어. 제가 들었던 그 말이었어요. 둘째도 딸이었어. 너희 남편 누나. 그럼 남편은요? 양자야.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양자를 드리라고 했어. 아들이 없으면 집안이 끊긴다고. 그래서 친척 집 아들을 데려왔어. 그게 우리 남편이요? 응. 너희 남편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데려온 아들이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아들을 원하셨던 시어머니.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도 아들이 없었다니. 어머니, 그럼 왜 저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도 똑같이 당했으니까. 네,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걸 너한테 그대로 한 거야. 시어머니가 흐느꼈어요. 미안해. 나도 피해자였지만 너한테는 가해자였어.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첫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산후조리 안 해줬어. 딸이라고. 제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둘째도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시어머니가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어. 나는 그때 너무 억울했어. 왜 내 잘못이야? 아이 성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닌데. 맞아요, 어머니. 그런데 나도 똑같이 했어. 너한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정말 미안해. 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어머니, 은희도 은지도 다 귀한 내 손녀들이야. 내가 편견 때문에 그 애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시어머니가 펑펑 울었어요.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너를 괴롭히고 손녀들을 차별하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35년 동안의 한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 지금이라도 손녀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동안 너무 했는데 괜찮아요. 손녀들은 할머니를 사랑하고 싶어 해요. 그날 시어머니와 저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같은 상처를 가진 여자로서. 다음 날 은희와 은지에게 전화했어요. 애들아, 할머니가 너희 보고 싶대. 정말요? 응, 와봐. 할머니가 할 말씀이 있으시대. 그날 오후 딸들이 병원에 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은희야, 은지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딸들이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너희를 차별했지. 딸이라고. 할머니가 잘못했어. 너희는 정말 소중한 할머니 손녀들인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라도 할머니가 너희를 사랑해도 될까? 은희가 먼저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저희도 할머니 사랑해요. 은지도 울면서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그날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시고 한 달이 지났어요. 집에서 요양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딸들도 자주 찾아뵙고
시어머니도 손녀들을 예뻐해 주셨어요.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동생네 가족이 집에 왔어요. 형님,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다행이지. 그런데 형님, 저희가 의논할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칠순도 지났고 이제 제사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사? 네. 어머니 만약에 돌아가시면 누가 제사를 지낼 건지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연히 내가 지내지. 형님은 양자잖아요. 법적으로 양자도 제사 지낼 수 있지만 친척들이 다들 알잖아요. 형님이 친아들이 아닌 거. 시동생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럼 제사가 끊기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들이 제사 지낼 건데요. 형수님, 딸이 무슨 제사를 지내요? 왜 안 돼요? 요즘은 다 딸도 제사 지내요. 시동생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집안은 전통이 있어요. 대대로 아들이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양자를 드리시는 게 어때요? 뭐? 제 큰아들을 형님 양자로 보내면 어떨까 해서요. 그럼 제사도 이어지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들이 있는데 왜 양자를 드려요? 형수님, 딸은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잖아요. 제사는 아들이 지내야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예요? 딸도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시동생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딸만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형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안 돼. 어머니, 양자는 안 돼. 은이랑 은지가 내 제사 지낼 거야. 시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딸들이 제사를요? 왜 안 돼? 다 내 손녀들인데. 하지만 친척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도 없는 집안이 딸들이 제사 지낸다고.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관없어. 나는 은이랑 은지가 제사 지내는 게 좋아. 시동생네가 황당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왜요? 동생 말도 일리가 있어. 뭐라고요? 우리 딸들이 제사 지내면 친척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당신도 그래요? 우리 딸들이 당신 어머니 제사 못 지낸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도 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여보, 한 번만 생각해봐. 양자를 드리는 것도.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실망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남편도 똑같았어요. 딸은 아들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보, 우리 딸들도 당신 딸이잖아요. 왜 자꾸 부족한 사람 취급해요? 나는 그런 뜻이.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시댁도 남편도 모두 결국 똑같았어요. 딸은 아들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음 날 은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던? 양자 드리는 거 찬성하래요. 제가 여자라서 제사 못 지낸다고.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 정말 제사 못 지내요? 제가 딸이라서? 아니야, 은희야. 너 할 수 있어. 하지만 다들 그러잖아요. 딸은 안 된다고. 은희야, 들어봐. 엄마가 지킬게. 너희 권리를 지킬게. 엄마, 이번만큼은 엄마가 안 참을 거야. 약속해.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35년 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내 딸들을 위해서라도. 시어머니 장례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있었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어요.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친척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자, 이제 제사 문제를 의논해야겠어. 큰아버님이 말했어요. 장남이 양자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손자가 없다는 거지. 맞아요. 딸만 둘인데 대를 어떻게 이어요? 시동생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제 큰아들을 형님 양자로 보내는 거예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안 됩니다. 뭐, 양자는 안 됩니다. 제 딸들이 제사 지낼 겁니다. 큰아버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숙이 무슨 소리야? 딸이 무슨 제사를 지내? 왜 안 됩니까? 법적으로도 딸이 제사 지낼 수 있어요. 그래도 전통이. 무슨 전통이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딸들도 이 집안 자식인데 왜 제사 못 지내요? 친척 할머니가 말했어요. 미수가 내 마음은 알겠는데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은희도 은지도 평생 이 집안 자식이에요. 시동생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형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들 못 낳아서 얼마나 구박받으셨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이 제사 지낸다고요? 말이 돼요? 그 순간 3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건 당신들이에요.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35년 동안 저는 참았어요. 아들 못 낳았다고, 딸만 낳았다고 구박받으면서도 참았어요. 미수가, 왜요? 왜 딸은 안 돼요? 제 딸들이 뭐가 부족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희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아들 키우고 있어요. 은지는 교사로 일하면서 딸 키우고 있어요. 두 딸 다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건 그렇지만, 그런데 왜 제사는 못 지내요? 왜 양자를 드려야 해요? 제가 시댁 친척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제 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생신 때마다 왔어요. 명절 때마다 와서 제사 준비 도와줬어요. 할머니 편찮으실 때 병원에서 간병했어요. 그런데 양자로 들릴 조카는요? 할머니 생신 때 온 적 있어요? 명절 때 제사 지낸 적 있어요? 시동생이 변명했어요. 그건 아직 어려서요? 25인데요? 우리 은희 나이 때는 벌써 결혼해서 시댁 제사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아들이잖아요. 진짜 효자 효녀가 아니라 그냥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미수가 말을 너무 안 돼요. 이번만큼은 제가 못 참아요. 제 딸들은 이 집안 자식이에요. 제사 지낼 권리가 있어요. 그때 은희와 은지가 제 옆에 섰어요. 은희가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 제사 지내고 싶어요. 은지도 말했어요. 저도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저희가 제사 지내야 해요. 친척들이 술렁였어요. 큰아버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 그때 남편이 일어났어요. 아버님, 저도 찬성합니다. 뭐? 제 딸들이 어머니 제사 지내는 게 맞아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여보. 남편이 친척들을 향해 말했어요. 저는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아들로 키워주셨듯이 제 딸들도 어머니의 진짜 손녀예요. 딸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제가 35년 동안 아내와 딸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했어요. 제 딸들의 권리를 지켜낸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희 지켜주셔서 35년 동안 참으셨을 엄마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은지도 말했어요. 엄마,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엄마도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두 딸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애들아.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났어.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우리 딸들 지켰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우리 은이랑 은지 제사 잘 지낼 거예요. 시어머니가 사진 속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어요. 첫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은희와 은지가 일찍부터 와서 제사 준비를 도와줬어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응, 잘하고 있어. 두 딸이 정성스럽게 제사 음식을 만들었어요. 남편도 함께 도와줬어요. 저녁 6시 제사를 지냈어요. 시동생네 가족도 왔어요. 친척 어른들도 몇 분 오셨어요. 은희가 제사를 주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어요. 은지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면서 큰아버님이 말했어요. 은희가 제사 잘 지내네. 네, 열심히 배웠어요. 내가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딸도 제사 잘 지내네. 은희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큰할아버지. 식사 후 은희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뿌듯해요. 그래? 네. 제가 할머니 제사 지낼 수 있어서 제가 이 집안 자식이라는 게 인정받은 것 같아서요. 은지도 말했어요. 저도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는 두 딸을 꼭 안았어요.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갑자기 왜? 35년 동안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너는 아들 못 낳았다고 평생 구박받았고 딸들도 차별받았잖아.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잘할게. 너와 딸들을 정말 소중히 여길게.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 남편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은희가 딸 지우를 데리고 왔어요. 지우는 이제 7살이에요. 할머니, 어머, 우리 지우. 보고 싶었어? 지우가 제 무릎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네. 선생님이 제가 공부 잘한대요. 은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지우가 커서 뭐 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뭔데? 변호사래요. 여자들 권리 지켜주고 싶대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우야, 정말 멋진 꿈이네. 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지켜줬다고. 저도 여자들 지켜주고 싶어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았어요. 지우야, 너는 할머니처럼 차별받지 마. 알았지? 네. 너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받으면 안 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할머니. 그날 저녁 혼자 거울을 봤어요. 63세가 된 제 얼굴.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밝아져 있었어요. 35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딸들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손녀는 더 이상 차별받지 않을 거예요. 잘했어, 미수가. 수고했어.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참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딸도 아들만큼 소중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5년 참았다고 평생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딸들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